수열 볼게요. 수열이 뭘까요? 수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한다. 어떤 숫자를 막 나열을 하는 걸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처럼 지금 2, 4, 6, 8, 10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거, 숫자를 나열하는 걸 수열이라고 한다. 됐어요? 네, 그때 이 숫자 하나하나 얘네들 요 하나하나를 제가 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 그러면 그때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런 뜻으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얘네들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도 얘기를 하느냐? 제1항, 제2항, 제3항 요렇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끝. 자, 그 다음. 자, 또 수열을 어떻게도 나타내느냐? 자, 이 수열의 이름을 내가 AN이라고 하겠다. 요 수열을 우리가 왜 집합도 뭐 A라는 집합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 수열들을 내가 요 집합기호 써주고 AN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얘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이라는 뜻으로 얘를 A1 이렇게 써줍니다. 얘가 첫 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이 수열에. 그럼 얘는 A2 이렇게. 얘는 A3, 얘는 A4, A5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다? 제5항이라는 뜻이다. 뭐 왔다 갔다 되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자, 그리고 얘들아 이런 수열들의 n번째 항, n번째 항 그러니까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얘네들을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를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수열의 일반항. 자, 일반항이라는 거는 n번째 항.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 이 수열의 일반항은 A에는 요렇게. 그 1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바뀌어? 여기 있는 숫자가 바뀌지. 그래서 여기도 n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내가 일반항을 구하는 만약에 식이 이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n한테 맞춰서 1, 2, 3, 4를 집어넣는 거야. 그때 얘네들이 나와줘야 돼. 이걸 찾는 게 우리가 지금 찾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학습 목표야. 뭘 찾는 거? 일반항을 찾는 거. 어떤 수열에 뭘 찾아? 일반항을 찾는다 이런 얘기지. 됐을까요? 끝이야. 자, 그러면 밑에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대. 그러면은 이 수열을 대표하는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렇게 생겼대. 그래서 내가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를 구해보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식을 보시고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항 여기 n이 바뀌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니까 얼마? 3 요렇게. 두 번째 항은요?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는 n한테 맞춰서 집어넣는 거야. 그럼 답은 5. 세 번째 항은 9. 왜냐하면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더해서 9.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16 더하기 1, 17. 이런 식으로 내가 구한다. 됐을까요? 그 다음 자 얘는요. A1은 A2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 n자리에다가 6. A3은 제곱해서 9 더하기 3, 12. A4는 16 더하기 4, 20.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일반항은 여기다가 1부터 막 집어넣으면 이 수열들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들아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거꾸로 일반항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럼 뭐라고? 1 집어넣었을 때 얘, 2 집어넣었을 때 얘, 3 집어넣었을 때 얘, 4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오는 그런 식을 내가 하나 찾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A에는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홀수들은 마이너스, 짝수들은 플러스 1이 나올 거니까. 일반항을 추측해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런 식이 되면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으면 어때? 이게 나오더라. 이런 얘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홀수들이지. 홀수. 그러면 2n
플러스 1, 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건 우리 많이 해봤잖아. 근데 얘는 1을 집어넣어서 3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때? 플러스 1로 나와야겠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얘들아 첫 번째 항이 9가 나와야 돼. 그럼 첫 번째 항은 약간 10 빼기 1 이렇게 봐도 되나? 그럼 얘들아 두 번째 항은 100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나? 세 번째 항은 1000 빼기 1 이렇게 봐도 되나? 그지? 그러면 얘들아 땡땡땡 A의 n번째는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봐도 되겠지.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거다. 세 번째. 얘들아 네 번째는 얘들아 누가 1, 2, 3, 4가 n으로 딱딱 바뀌지. 첫 번째 항이 1, 두 번째 항이 2, 세 번째 항이 3, 네 번째 항이 4 이렇게. 그러면 A에는 분자는 n을 따라가고 분모는 분자에 비하면 얼마가 크니? 1이 크지? 그럼 얘를 내가 n 플러스 1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다른 방법도 많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수열의 일반항을 찾고 있다. 됐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배우는 수열은요. 딱 두 가지예요. 그리고 얘들아 숫자를 나열하는데 당연히 규칙성이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겠지. 그 규칙성이 있는 수열 중에서 저희가 딱 두 개를 배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 규칙성이 있는 수열들을 배우게 돼요. 규칙성 없는 거는 내가 찾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규칙성이 있는 수열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등차 수열이다. 자, 등차 수열. 어떤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느냐?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저희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 3, 7, 11, 15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수열이 있어. 그럼 얘는 지금 그 일정한 수를 더한다는 게 얼마를 더하고 있습니까? 4를 더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정한 숫자를 이렇게 더해가는 이런 수열을 내가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일정한 수를 더한다는 거에 뭐야? 일정한 수를 더한다는 거에 음수도 당연히 더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3을 더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 중에 그 일정한 숫자, 일정한 숫자를 저희가 얘를 공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차? 그 공차 아니에요. 그 공차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공차를 D라고 얘기를 하더라. 알파벳으로 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정의는요.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더해가고 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얘들아 등차 수열을 한국말이 아닌 수식으로 쓰시면 이런 뜻인데 이게 이해만 되면 됩니다. 나는 그 어떤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되겠지. 그 일정한 수를 더해가서 수열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고 그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되고 이게 지금 뭐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등차 수열이구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괜찮아? 또는 이렇게 봐도 되겠지? 아, 그 다음 항에서 그 전 항을 빼면 뭐야? 일정한 숫자가 나오겠다. 왜? 공차를 더해가고 있으니까. 이해됐니? 이건 다 뭐야?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정의라고 볼 수가 있겠지. 등차 수열의 정의. 여러분들이 요걸 해석할 수만 있으면 돼. 아, 얘가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을 나타내고 있구나만 알아보면 되는 거야. 됐을까요? 네, 저희 오늘 지금 이 타임에는 뭐 할 거냐면 요 일반항 찾는 거 할 거야. 얘들아, 수열에서 가장 큰 학습 목표는 요 일반항과 그 다음에 합을 구하는 거야. 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일반항을 찾을 거야. 자, 얘들아 봐봐. 일반항을 어떻게 찾을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 n번째 항은 봐봐. 얘들아,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잖아. 얘가 지금 두 번째 항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세 번째 항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얘는 공차가 한 번 더해졌지. 그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이 나오는데 다시 여기를 무조건 기준으로 볼 거야. 그럼 얘들아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돼? 2번을 더해가야 세 번째 항이 나오지.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해가야 돼? 3번을 더해가야지 네 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얘들아, n번째 항이라는 것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몇 번 더하게 될까? n번이 아니라 n-1번 더해서 가겠지. 그래서 얘는 n-1 d가 일반항을 구하는 공식이야.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첫째 항을요, A1이라고 쓰지 않고 A라고도 씁니다. 하지만 이건 첫째 항이라는 표현이야. 이해됐어? 다시 우리 오늘 이 공식 외워서 집어 넣을 거예요. 다시요, 말해볼게요. 자, 일반항 어떻게 구한다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해? 첫째 항에 n-1 d 이렇게 구한다. 다시 첫째 항에 n-1 d 이해돼요? 다시 첫째 항에 n-1 d. 자, 그러면 얘들아, 밑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 확인 문제. 자, 공식에 집어 넣을 거예요. 일반항을 구하세요. 일반항을 구하세요. 공식이 뭐라고요? an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일반항? 첫째 항 마이너스 1 플러스 n-1 d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펼쳐서 정리하겠다. 4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밑에는요, an은 첫째 항 3 더하기 n-1 d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야. 그럼 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얘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하니까 답은 6 이렇게. 이해됐니? 그 다음 밑에 3번은 어때? 3번은? 얘들아, 너네가 이 수열을 봐봐. 공차가 지금 얼마야? 공차가 지금 얼마니? 얘는? 얘 공차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5인 거 눈으로 보이세요? 자, 그럼 이제 일반항 구하겠다. A에는 첫째 항 18 더하기 n-1 d 요 공식에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야. 그럼 요거 이렇게 곱해서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5n 플러스 23 이렇게. 그럼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8 나오고 2 집어넣으면 13 나오고 3 집어넣으면 8이 나와야 돼. 나오고 있잖아. 이런 걸 일반항이라고 한다. 다시 네 번째 A에는 첫째 항 마이너스 9를 기준으로 n-1 얘들아, 요 수열에서 공차는 얼마예요? 6이죠? 더해가고 있으니까 그럼 다시 얘는 6n 마이너스 15 요렇게 일반항을 구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확인 문제.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에서 7번째 항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네. A7의 값은? 자, 그럼 내가 일반항 좀 구해보자. A에는 첫째 항 11 더하기 n-1 d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13이네요. 그 상태에서 7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 내가 여기다가 7을 집어넣겠다. 답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중에 첫 번째는 이게 끝이에요. 일반항 구하기. 자, 뒤로 넘어가서 대표제 풀어볼게요. 요 정도야, 요 정도. 아, 하나 더 있다, 참. 물티슈? 자, 저희가요,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때 저 가운데 항을요, 등차 중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요. A, B,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요 가운데 있는 항을 뭐라 그래? 얘를 등차 중항이다 이거야. 이해됐니? 자,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A와 C의 평균이 B가 된다 이런 얘기야. 당연하잖아. 봐봐. 내가 얘를 만약에 첫째 항이라고 놔. 그러면 얘는 그 다음에 공차를 더해 간 거지.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2D가 되겠지.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고 치자고. 자, 그럼 얘들아,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야? 얘네들이 더하면 2A 더하기 1이잖아. 그러면 얘를 내가 뭐 하면 2로 나눠야 얘랑 같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 당연히 성립을 한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어떻게 외운다고? 이 양 끝에 평균이 뭐가 돼? B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게 등차 중항이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근데 자, 이렇게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등차 중항 문제,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문제를 푸실 때는요, 가운데를 첫째 항으로 이게 가운데를 미지수로 두고요. 가운데를 미지수로 두고 얘는 얘 입장에서는 공차가 한 번 빠진 상태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는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얘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딱 그 항을 잡고 여기서 공차가 한 번 빠지면 얘, 공차가 한 번 더해지면 얘, 이렇게 두고 푸는 게 좋아.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일반항을 구하세요. 얘들아,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잖아. 세 번째 항이라는 건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두 번 더해져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2야.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그 다음, 아홉 번째 항, 즉 A 9번째 항은 첫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가 8D가 더해져서 16이래. 얘들아, 요거 연립하면 이제 A랑 D 나오는 거 아니겠어? 빼봐. 자, 여기서 여기를 뺄게. 몇 D? 6D가 18이에요. 이렇게 나오지? 밑에서 위에 거 뺄게. D는 얼마예요? 3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다 3이니까 18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16이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첫째 항은 마이너스 2, 공차는 3이었던 거야. 자, 그럼 이제 공식에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n-1 d 요거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일반항은 3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5가 뭐가 틀렸지? D가 3 맞잖아. 바보 아니야? D가 3이잖아. 그럼 여기 3, 8이 24잖아. 18로 계산했지 왜? 24에서 얼마를 빼야 16이 나와? 마이너스 8이죠? 그죠? 네, 미안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8이네요. 여기 마이너스 8. 그래서 3n 마이너스 11이 된다. 됐을까요? 얘들아, 쟤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꾸시면 돼? A2 대신에는 A 플러스 D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여섯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몇 D? 5D. 얘가 마이너스 8이에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다섯 번째는요. 얘는 A 플러스 몇 D? 4D 더하기 A 플러스 6D가 얼마예요? 8이에요. 요거 지금 두 개 연립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내가 여기부터 먼저 2A 플러스 10D는 8이다. 얘는요. 2A 플러스 몇 D? 6D는 마이너스 8이다. 둘이 빼세요. 그러면 4D는 16. D는 얼마? 4가 나왔다 이거. 됐어요? 그럼 D가 4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얘가 지금 40이지? 그럼 넘어가면은 2A가 마이너스 32가 되니까 첫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16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일반항 다 찾았다.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4n 플러스 마이너스 20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밑에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죠? 네. 자, 대표 유형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일반항을 구하면 되겠지? 얘들아, 이거 공차가 지금 얼마예요? 얼만큼씩 커지고 있어요? 얘가 지금 4씩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일반항은
첫째 항 마이너스 1에 n-1 d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4n-5가 된다는 거야. 그때 79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니? 이런 얘기거든? 얘들아, 근데 내가 그러니까 79가 되게 하는 어떤 그 특별한 항을 구하는 거잖아. 이때 좀 미지수를 조금 분리시켜주면 좋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K번째라고 줄게.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K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 4K-5가 뭐가 되게 하는? 79가 되게 하는 그 K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N이랑은 조금 분리를 해두자 이거지. N은 일반항을 표현하는 N이니까. 아시겠죠? 넘어가서 4K가 84가 돼서 K번째 해는 몇 번째다? 21. 그러니까 나는 21번째 항을 찾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K는 얼마야? 21이에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가지고 내가 일반항을 찾으면 되겠지. 일반항, 첫째 항, 요거부터 쓸게. A 플러스 14D가 마이너스 8이고요. A 플러스 6D가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을 빼. 그럼 몇 D? 몇 D? 8D가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럼 D가 얼마예요? 지금 2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7이잖아요. 그럼 첫째 항은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15였던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일반항 좀 구해볼게요. A에는 마이너스 15 더하기 n-1 D가 된다 이거. 다시 얘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31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분의 30이니까 이게 A의 A인데 나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내가 뭐라고 한다? K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자, 그래서 2분의 1K 마이너스 2분의 31이라고 하는 이 K번째 항이 뭐가 되게 하는? 양수가 되게 하는 K를 찾는 거야. 근데 얘들아, 항은 정수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풀면 K는 31보다 커야 돼. 그러면 K는 몇 번째? 32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때부터는 양수가 되더라 이런 얘기고. 근데 얘들아, 만약에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가 막 31.111가 나왔어.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분수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래도 나는 항을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해야 돼? 32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정수로 다 얘기해줘야 돼. 네, 됐어요. 그래서 K는 얼마다? 30이다.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제 32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을까요? 네. 안 어렵죠? 그래서 넘어가요.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자, 얘들아, 내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여기 이제 옆에 X 네 번째가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6과 55 사이에 6개를 넣은 거거든? 그러면 내가 얘를 대신에 첫 번째 항으로 보잖아. 이해돼? 그럼 얘들아, 얘는 X1이긴 하나 이 수열에서는 두 번째 항이야. 6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에다가 6개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얘는 몇 번째니? 8번째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내가 첫 번째부터 얘를 첫째 항으로 보면 얘는 8번째 항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는 거지. 어떤? 이 수열의 일반항을 내가 찾을 거야. 그럼 첫째 항이 6이고 쟤는 A8이 지금 55가 되는데 첫째 항을 기준으로 몇 D? 7D를 더해가지고 얘가 된 거잖아. 그럼 얘는 7, 7에 49 더하기 6을 해야 55가 되지.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야? 7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얘를 구하면 A4를 구하는 거야? 아니라고. 그치? 얘는 몇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거야? 이 수열 순서대로 읽으면 5번째 항을 구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A5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공차가 지금 7이었고 첫째 항이 6이었잖아. 그러면 이 수열 A에는 첫째 항 플러스 n-1 D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7n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이렇게. 이해됐어? 얘는 첫 번째가 6이고요. 8번째 항이 55를 나타내는 이 수열이 얘예요. 그럼 내가 X4를 구하면 얘를 구하는 거긴 하나 얘는 이 수열의 몇 번째 항이야? 5번째 항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서 35 빼기 1이라서 답이 34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그런 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는 거지. 사이에 넣는다고 해서 걔가 몇 번째가 아니다. 됐니? 자, 밑에 좀 풀어볼게요. 그러면 세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 이 가운데 있는 항이 뭐가 된다고? 이 가운데 항이 뭐가 된다고? 이걸 뭐라 그래?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다고.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얘네 둘의 뭐가? 평균이 얘예요. 이런 얘기 했지? 그럼 뭐야? 얘와 얘네 둘의 뭐가? 평균이 누가 돼요? 얘가 됩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뭐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양수 A 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너무 쉽잖아. 그냥 2 곱해주면 2A제곱 마이너스 6은 A제곱 더하기 A가 되겠지. 넘어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성립이 된다는 거니까 A 얼마야? 양수 A 3 이렇게 구한다고. 끝이야. 자, 밑에. 근데 이번에는 미지수를 둬야 될 때는 반드시 자, 여기다 동그라미 좀 쳐줄게요. 가운데를 어떤 기준이 되는 항으로 잡고 앞뒤로 얘는 얘에 비하면 공차가 한 번 빠졌고 얘는 얘에 비하면 공차가 한 번 더해진 거야 라고 풀어야 세수의 합이 9라고 했을 때 이 가운데 항이 바로 나와. 왜? D가 더해져서 사라지거든. 안 그러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운데를 미지수로 두고 푼다 이거야. 그래서 가운데를 A, 그 전항을 A-D, 그 다음 항을 A 플러스 D라고 두시고요. 세수의 합을 구할 때 D가 사라지면서 3A가 9라고 나와서 가운데가 3이 바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3-D가 되고 얘는 3 플러스 D로 두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D만 찾아주면 되지. 뭐를 이용해서? 곱이 마이너스 48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그러면 곱하면 3 곱하기 9 마이너스 D제곱 얘가 마이너스 48이 되는 거.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약분 때려. 그러면 얘들아 D제곱이 얼마야? 25가 되는 거야. 그럼 D가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얘기를 해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5. 이해됐니?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 D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얘들아 이거 봐. 여기 3이야. D가 오면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 8이잖아. D가 오면은 마이너스 오면 8, 3, 마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대소를 모르잖아. 점점 커지는지 점점 작아지는지는 얘기가 안 되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수 자체는 똑같지. 그래서 D가 플러스 마이너스 5로 나오는 거야. 이해됐을까? 아무튼 그래서 뭐다?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4, 9, 64를 더해주면 된다고. 됐을까요? 이게 끝이에요. 자, 그래서 홀수일 때는 이렇게 두고 푸는 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야. 5개도 그렇고요. 5개도요. 가운데를 A로 두시고 그 전항은 A-D, A-ED, 얘는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두고 풀어야 대칭형으로 탁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요? 자, 얘들아 유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홀수계일 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미지수로 딱 잡고 얘가 A-D, A 플러스 D 또는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A, A-D, A-ED,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이런 식으로 뭔가 대칭형으로 내가 딱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3개 또는 5개 이럴 때는. 그럼 얘들아 4개는 어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지. 짝수계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 위에 있는 방법대로 풀지 않아요. 그렇게 굳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4개야. 4개면 그냥 가장 작은 걸 그냥 앞에 수로 두고 그냥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4개는. 굳이 이 위의 방법으로 외우셔서 푸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대칭을 만들겠다고. 그냥
그냥 4개짜리는 안 만들어지잖아. 짝수개니까. 그럼 난 그냥 이렇게 두고 풀어도 돼,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문자가 A하고 D, 미지수가 2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정도만 풀면 사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더한 거 더 해볼게요. 4A 플러스 6D가 얼마? 마이너스 4AO라는 식 하나랑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데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의 곱이 마이너스 35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A하고 A 플러스 3D가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5가 되었다라는 거를 지금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 사실. 근데 우리는 지금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지. 됐지?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 근데 여기 문자를 하나로 맞추면 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양변을 2로 나눠서 2A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2다. 그럼 내가 여기서 3D는 얼마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내가 3D 대신에 얘를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어차피 A에 대한 2차 방정식밖에 안 돼. 그래서 집어넣을게. 그럼 얘는 A 곱하기 여기 A 더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얘네 곱해서 마이너스 35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35라서 넘어와요.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5가 0이고요. 7에 5에 플러스 마이너스 A는 5 또는 마이너스 7이다 이거야. 됐지?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5라면 3D가 마이너스 12라서 D는 마이너스 4인 조합이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이면 얼마야? 12가 돼서 D는 얼마? 4가 나오는 조합이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 뭐야? 여기 중에서 뭐야? 제일 작은 수를 구하라 그랬어.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럼 한번 써보자. 얘가 5잖아. 얘 5잖아. 그지? 그러면 5-4 얘는 얼마? 1. 그 다음에는 얘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4만큼씩 이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얘는 마이너스 3, 얘는 마이너스 7 이런 숫자 조합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조합이다? 마이너스 7에 점점 커지니까 마이너스 3, 1, 5 이런 조합도 있다는 거야. 그 차이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얘든 가장 작은 숫자는 얼마니?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계는 굳이 저 위에 있는 방법 안 외워서 풀어도 된다. 그냥 요 정도 계산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지금 우리 이 일반항을 보면은 이 일반항을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 이건 좀 빨리 푸는 법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내가 얘를 전개하잖아? 그래서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가 dn 마이너스 d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내가 표현할 수 있어. 아무튼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dn 더하기 어쩌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 약간 1차식처럼 표현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식의 구조를 봐봐. 얘는 반드시 뭐로 시작할 거냐면 d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한다는 거야. 일반항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앞에서 푼 것처럼 만약에 공차가 4라면 얘의 일반항은 반드시 몇 n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d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할 거라는 거지. 이 공식을 펼쳐서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만 정리를 했더니 이 자리는 무조건 dn 자리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는 무조건 몇 n으로 시작을 한다? 4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할 거라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면 왜? dn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상수만 맞추면 되잖아. 상수 어떻게 맞춰? 아니 첫째 항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뒤에 상수 얼마 붙어야 돼? 마이너스 5가 붙으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이게 일반항을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이해됐을까?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 앞자리는 반드시 dn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상수만 얼마인지 맞추면 되는데 이 상수는 첫째 항이 나오도록 상수를 맞추면 된다는 거야. 이해돼야하는데 그럼 얘들아 봐봐. 또 하나만 더 해보자. 뭐를 하나 해볼까?
자, 여기 보자. 얘들아, 내가 얘를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 얘 일반항 어떻게 찾는다고? 마이너스 3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할 거라는 거지. 왜? an이 d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럼 여기 뒤에 붙어있는 숫자는 1을 집어넣어서 반드시 첫째 항인 얼마? 46이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러려면 뒤에 숫자가 얼마가 필요해? 49가 필요하지? 그럼 이게 그냥 일반항이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공식 자체는 이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져서 an을 찾으실 때는 좀 이렇게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공식도 알고 계시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지? 뭐 몇 n으로 시작해? d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한다. 이 얘기죠. 됐을까요? 네. 자, 등차 수열의 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거라고는 일반항 구하기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합 구하기 2개밖에 없어. 뒤에도 똑같아. 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일반항은 기호로 an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합은요, 기호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합으로, 자, 첫째 항부터 어떤 수열을 n항까지를 더해간다 라는 뜻으로 a1, a2, a3, 땡땡땡, an까지 얘를 더해간다는 기호로 얘를 우리가 sn이라고 씁니다. s라는 기호는요, 썸의 약자예요. 더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서 그 함수를 입력을 하실 때 엑셀 써봤어? 니네? 엑셀 파일? 컴퓨터 시간에? 그런 거 안 써봤어? 써봤나? 엑셀 파일, 초록 색깔 엑셀 파일 같은 거 안 써봤니? 그래서 거기에 수식을 막 입력을 하는데 썸에 가로 열고 뭐 B1부터 B12까지 이렇게 딱 치잖아? 그러면 1항부터 12항까지 다 더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딱 나와. 그래서 이 썸이라는 기호는 더한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도 더하는 기호를 SN으로 표현을 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럼 자, 얘들아, 만약에 SO라고 하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5항까지를 더할게요. 이런 얘기. 자, 그러면 S11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1번째 항까지 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S3은요?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더해가는 걸 S3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지. 그럼 얘들아, 여기에 뭐는 반영이 돼 있어? 어디까지는 반영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에서부터가 반영이 안 되어져 있지. 그래서 무조건 어디에서부터야? 첫째 항부터만 무조건 더해야 돼. 이 SN 기호의 가장 큰 단점이야. 나는 A2 더하기 A3만 더하고 싶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만 더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표현하기에는 얘는 좀 한정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 단원에 좀 더 자유로운 그 기호를 배우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SN은 끝항만 표현이 되어진다. 그래서 시작은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더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네. 자, 등차 수열의 SN을 구하는 공식. 지금 이 두 가지 공식을 증명을 해드릴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자, 얘네가 지금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인데 이 SN을 어떤 첫 번째 항이 있고요. 첫 번째 항에서 A 플러스 D, 뭐 A 플러스 ED 해서 땡땡땡 약간 끝항을 보통 L이라고 표현해. 끝항. 그러니까 N번째 항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대로 쭈르륵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수열을 이번에는 반대로 나열을 해. 예를 들어서 1, 3, 5, 7, 9 이렇게 5개 항이 있다고 해. 그러면 이 수열을 내가 이번엔 반대로 9, 7, 5, 3, 1 이렇게 쓰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에서부터.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3항이 8이야. 세 번째 항이 8이야, 그치? 그러면 A3가 얼마다? 첫째 항 기준으로 ED가 되었다. 걔가 지금 8이다. 이런 얘기고 8항이 23이다. 이런 얘기는 첫 항에다가 공차 몇 번? 7번 더한 게 얼마야? 23이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내가 밑에서 요거 빼면 OD가 15다 라는 거 이용해서 D가 3이라는 거 구했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첫째 항은 2라는 것도 찾았다. 그러면 나는 15항까지 합이니까 S15를 구하라는 얘기고 공식에 집어넣어보자. 2분의 N에 몇 A? 2A가 들어갈 거니까 4 플러스 N-1 D가 될 거니까 14에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는 42에다가 4를 더했으니까 46을 2로 나눠서 23 곱하기 15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요런 얘기고요. 밑에 2번. 자, 밑에 2번은요. 첫째 항은 12라 그랬고 첫째 항은 12. 그 다음에 4항까지 합, 즉 S4는 얼마야? 60이다. 요렇게. 자, 그럼 얘를 공식으로 바꿔보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3D가 얼마? 60이 되게 하는 D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 약분하면 2가 되고 2로 약분하면 32 24 플러스 3D가 될 거니까 D는 얼마? 2가 된다라는 거 다 찾았다. 그지? 자, 그러면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S10은 어디에다 집어넣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았으니까 공차 킬러 공식에 집어넣어서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가 될 거니까 9D 18이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약분해주면 21이 될 거니까 210이 됩니다. 요런 얘기.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거. 이건 지금 앞에서 한 거야. 얘들아, 우리가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내가 원하는 항, 그 항, 내가 얘를 뭐라 그래? K번째 항 이렇게 두자고. 내가 구하는 건 AK라는 어떤 특정한 항인데 걔가 처음으로 뭐가 나와? 음수가 나오는 걸 구하고 싶대. 자, 그러면 K번째 항 대신에 내가 얘의 일반항을 일단 내가 찾아주는 거야. 일반항. 그러더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일반항은 반드시 몇 n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dn으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반드시 뭐다? 마이너스 3n으로 시작을 할 거란 얘기지. 거기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에는 2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얼마가 붙어야 되니? 23이 붙어야겠지. 이게 일반항이라고. 이걸 맨날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풀지 말고 바로 나올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K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3K 플러스 23이 뭐야?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얘 넘어가고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K는 3분의 23보다는 커지겠지.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가 7.111가 되더라도 항 자체는 몇 번째 항부터?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항은 정수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제 몇 항? 제 8항부터는 숫자가 음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AN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23이 나왔고 그 다음에 8번째 항부터 내가 음수가 나온다는 거 찾았고 그래서 7번째 항까지는 그러면은 양수가 된다는 얘기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더해야 합은 최대가 되느냐? 합은 최대가 되느냐? 자, 얘를 한번 써보면 A1, A2, 이런 식으로 막 나갈 텐데 이 수열 자체는 8,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2, 마1, 마4 이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 우리가 찾아낸 거는 뭐냐면은 7번째 항이랑 8번째 항에서 뭐야? 부호가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수로 넘어간다는 걸 찾은 거야.
자, 그러면 SN의 입장에서는 SN이라는 거는 계속 더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S1, S2, S3 이렇게 막 갔을 때 S1은 첫째 항이고 얘는 첫째 항에다가 두 번째 항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S1보다는 S2가 커질 거란 말이야. 또 S3라는 건 여기에다가 A3까지 근데 14를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S3도 점점 커질 거야. 그지? 그러다가 자, 요 언저리에서 보자. S7과 내가 S8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S7이라는 건 여기까지 더한 값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값은 점점 계속해서 커지고 있었어. 왜? 양수를 막 더해 갔으니까. 근데 S8부터는 이 값에다가 지금 뭐를 더한다? 마이너스 1을 더해야 갈 거기 때문에 처음으로 얘보다는 얘가 점점 작아지고 있단 말이지. 왜? 처음으로 뭐를 더했다?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요 값보다 7까지 더한 값보다는 8까지 더한 값에서 숫자가 처음으로 작아지고 있단 말이야. 왜 그래? 음수를 더했으니까. 그럼 S9는 마이너스 4까지 더할 거니까 값은 점점 작아지겠지. 요렇게 갈 거란 말이야. 이해됐니? 그러면 SN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어디야? 여기야. 왜?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기 전까지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언제 최대가 된다? 제 7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된다라는 걸 내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양수만 더한 거가 마지막이 여기까지란 얘기야. S8부터는 여기에 뭐를 더해가? 음수를 더해갈 거기 때문에 얘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최대값은 뭘 구해라? S7을 구해라 이런 얘기고 지금 첫 항이랑 끝항을 써놨기 때문에 끝항 킬러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2분의 7에 20 플러스 2 그래서 그때 최대값 자체가 얼마가 돼? 77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을까요? 10과 5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함인 수의 합을 구해본대요. 그럼 내가 얘들아 잘 모르겠잖아? 그러면 얘들아 수열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은 수를 나열해봐야 돼. 내가 수를 나열해봐야 문제가 풀린단 말이야. 써봐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가장 작은 자연수가 얼마야? 3이야 3. 그 다음은 7, 11, 15, 19 뭐 이런 식으로 막 가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내가 찾고 싶은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얼마야? 얘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11인 거야. 왜? 10과 50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15, 19 가겠지. 그러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며 요 안엔 그럼 도대체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 합을 구할 거 아니야. 뭘 알아야 돼? 일반항을 알아야겠지. 근데 얘들아 일반항 벌써 나왔잖아. 내가 원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지금 얼마야? 4잖아. 그럼 얘 일반항 뭐라고? 4n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그리고 첫 번째 항이 3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첫 번째 항은 얼마야? 내가 만든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얼마야? 11이 돼야 돼.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 해야 돼? 7을 해야 되잖아. 이게 내가 원하는 수열이야. 근데 어디까지 더할 건데? 저게 50보다는 작고 싶대. 그치? 그럼 얘들아 얼마를 집어넣어야 50보다 작아? 10 집어넣으면 47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가 첫 번째 수열인 거야. 수열의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이런 식으로 막 가다 보면 10번째 항이 얼마가 된다고? 47이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은 51이 될 거잖아. 그럼 내가 어디까지? 내가 여기까지만 더한다고.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수열의 얼마? 10번째 항까지를 더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다? S10을 구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S10을, 그러니까 10번째 항까지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끝항을 알아버렸잖아. 그럼 끝항 킬러 공식에다 집어넣자고. 2분의 10의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요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58의 반이니까 29잖아. 그래서 290이 된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밑에 유제 9번 한 번만 볼게.
얘들 봐봐. 얘들아 5의 배수의 수열을 내가 AN이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내가 얘가 5, 10, 15, 20 동동동동 어디? 80 이하니까 80까지 가능하겠지. 그럼 얘들아 요 안에는 5의 배수가 몇 개 있는 거야? 10? 10 몇 개지? 10 몇 개야? 80을 5로 나눠봐. 16개. 그럼 여기는 항이 몇 개야? 16개의 항이 있는 거네. 그걸 너네가 찾아줘야 돼. 그럼 막 더하면 5의 배수 다 더했지. 자, 그럼 내가 7의 배수를 어떤 수열 BN, 그러니까 다른 수열이란 얘기야. 그러면 얘는 수열이 7, 14, 21, 동동동동까지 가겠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7의 배수 70. 그 다음에 뭐야? 77이잖아. 77까지 갈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럼 얘들아 여기는 몇 개야? 그렇지. 11개 7로 나눠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네들이 다 더한 합이랑 요거 다 더한 합이랑 둘이 더하면 끝이야? 끝이야? 뭐 해줘야 돼? 소? 공배수인 뭐의 배수? 35의 배수들을 빼줘야겠지. 근데 얘들아 어차피 80 이하까지는 2개밖에 안 들어가지. 그럼 이걸 더한 걸 어떻게 해야 돼? 빼줘야지. 약간 항상 얘들아 또는 합집합을 구할 때 뭐 빼줘야 돼? 교집합 빼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5의 배수의 합을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구하고 얘도 공식으로 구한 다음에 얼마를 빼라고? 105를 빼라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집합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어렵지 않지? 계산해봐. N항까지 합이죠? 이 합을 이용해서 저런 걸 나오고 구하라는 거야. 자, 여기서 첫 번째 2가지 성질을 저희가 이용을 합니다. 얘들아, 문제에서는 AN이 주어진 게 아니라 SN이 주어졌어, SN. 자, 여기서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얘들아, 있잖아. S1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1항에서부터 어디까지? 1항까지 더하는 거지. 얘들아, 1항에서부터 1항까지 더하면 그게 뭐야? 그냥 첫 번째 항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냐면은 S1은 A1과 같다. 1항부터 1항까지 합은 결국 A1이랑 똑같지 않겠냐?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내가 A1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A1은 얼마일까요? A1은 S1이랑 똑같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7. 얘들아,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이 SN이라는 건 여기 S2는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1항부터 2항까지 더한 합을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식이야.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봐봐. S5는 무슨 뜻이야? S5는 첫 항부터 이렇게 5항까지 더했다는 뜻이지.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서 S4의 값을 구해볼게. 그럼 얘는 얼마야? 이렇게 됐지. 근데 내가 만약에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해? 어떤 일이 발생해? 내가 1, 2, 3, 4, 5까지 더한 거에서 1, 2, 3, 4까지 더한 거를 빼버리니까 뭐만 남아? 내가 이게 얘만 남겠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항 하나를 구하고 싶으면 어디에서? S5에서 뭘 빼? S4를 빼면 되겠지. 이해되니? 하나만 더 해볼게. 내가 만약에 A10을 구하고 싶으면 너네가 어떻게 구한다고? 어디서 어디를 빼? 다현아? 어디에서 어디를 뺀다고? 일단 어디까지 더해야 돼? 10항까지 더한 거에서 뭘 빼야 돼? 1, 2, 3, 4, 5, 6, 8, 9까지 더한 걸 빼야 되겠지. 그래야 10만 남잖아. S? 9를 뺀다는 거야. 요 성질. 이해됐어? 다시 해볼게. 지우야, 내가 A21을 구하고 싶네. 어떻게 구한다고? S. 그래서 뭘 빼? S20까지 더한 걸 빼야겠다. 이 얘기야. 그럼 얘들아, A3은 어떻게 구해? A3은 어디에서? S. 3에서 뭘 빼? S2를 빼면 뭐만 남아? A3만 남는다는 거.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저 계산해. 계산 어떻게 한다고? S3이라는 건 N에다가 물 집어넣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9, 3에 27 더하기 12에서 빼래. 뭐를? S2를 빼겠다는 거야. 2를 집어넣으면 얼마니? 얘는 4, 3, 12 더하기 8이지? 이걸 지금 빼겠다고. 그럼 뭐만 남는다고? A3만 남는다 이 얘기야. 답이 얼마야? 39에서 20을 뺀다. 얼마? 19가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라고 해서 답이 얼마야? 26이에요.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자, 밑에 볼게. 밑에 볼게. 얘들아, 그럼 내가 A5는 어떻게 구해? A5는 어떻게 구해? 어디에서 어디를 빼? 어디에서 어디를 빼? S? 어디에서? S? 5에서 뭘 빼? S? 4를 빼주면 되겠네? 계산해봐. 요거 내가 어차피 다 풀어줄 거고 이거 말고도 지금 말할 얘기 많단 말이야. 언능 해보세요. 얼마야? 5 집어넣으면? 계산하고 있어? 계산해보세요. 마이너스 2에 13이다. 25 더하기 25 더하기 1은 얼마야? 여기서 빼기 마이너스 2에 16 더하기 20 더하기 1을 빼겠지? 그럼 어차피 1은 빠질 거고요. 25에서 5, 4, 20을 빼면 여기는 5가 남고요.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50에서 얘는 마이너스 32가 되는데 플러스 32가 되겠네. 이렇게. 그럼 얼마다? 마이너스 23이 되겠다. 그죠? 답은 얼마? 마이너스 23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됐을까요? 야, 계산도 못하냐? 마이너스 23이 된다. 이런 얘기. 자,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S4가 36이래. 이거 이용하면 일단 내가 뭘 찾을 수 있을까? K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K부터 찾아볼게요. S4가 36이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요. S4는 16K 마이너스 47에 28이 얼마? 36이라는 요 사실을 이용하면 16K는 얼마? 64가 돼서 K가 얼마가 돼요? 4가 된대요. 그러면 SN이 완성이 됐어요. SN이요. 4n제곱 마이너스 7n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을까요? 네. 자, AN을 구하래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AN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들아, AN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AN은. 지금 우리 방금 한 것처럼. 어디서? SN에서 뭘 빼면 될까요? 뭘 빼면 될까요? 뭘 빼면 될까요? S에 얼마? 그렇지. n-1을 빼면 되겠지요. 됐어요?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러면 4n제곱 마이너스 7n에서 뭘 빼? 4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7의 n-1 이거 지금 나보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펼쳐서 계산해 보세요. 자, 요거 다 계산하지 마시고 4n제곱 마이너스 8n 플러스 4 마이너스 7n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차피 얘네들이 다 사라지고 얘 마이너스 얘기하니까 8n에 얼마? 마이너스 11 이렇게 해서 AN은 얘요 이렇게 쓰면 틀려. 나니 뭐야?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있잖아. 내가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모든 항들은 n이 2보다 큰 항들은 내가 다 이 규칙성이 다 따라져.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숫자들이 있어. 뭐냐면 1이 못 들어가. 1이 못 들어가. 왜냐면 얘들아 봐봐. S1에서 S0을 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첫 번째 항에서 0번째 항까지 더한 걸 빼겠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러니까 1이 들어갔을 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그러면 사실은 AN이라는 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냐면은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얘들아 이걸 쓸 수 있는 건 어디? 그러니까 2항 이상부터 내가 쓸 수 있어.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S2 빼기 S1은 말이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 성질을 이용해서 A2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S3 빼기 S2 이용해서 A3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규칙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건 N이 이 이상부터야. 그치? 그러니까 이 AN이라는 건 이 식으로 쓰고 싶은 건
n이 이 이상부터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A2, A3, A4 이런 애들만 쓸 수 있어. 어디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A1은 어떻게 찾아야 돼? A1은 반드시 어떻게 찾아야 돼? 아까 했잖아. A1은 반드시 뭐랑? S1이랑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A1을 찾아줘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실제로 쓰면은 얘는 원래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써야 돼. 왜? 내가 지금 AN을 찾는 게 아니잖아. SN을 보고 AN을 추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는 이 항부터 가능하다. 그럼 첫 번째 항은 반드시 A1과 S1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만 내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잘 봐. 근데 그래서 A1이 얼마야? 여기다 1을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3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야. 이해됐니? 다현아?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도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얘랑 얘를 1을 집어넣는데 똑같은 값이 나온 거야. 그지? 그럼 얘들아, 사실은 AN은 내가 그냥 8n-11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왜? 이 경우는 첫째 항도 여기에다가도 1을 집어넣었을 때도 뭐야? 성립을 하는 관계였던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아닐 수도 있어. 다시 얘들아 봐봐. 얘는 내가 써볼게. 여기다가 있으면 얼마? 16 빼기 15, 13, 21, 29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수열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얘는? 두 번째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공차가 8인 등차 수열이 막 성립을 한다는 얘기야. 이건 첫 번째 항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이 경우는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3으로 얘도 이거 규칙성에 맞다라고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집어넣으니까 같은 값이 나와서. 그럼 얘는 그냥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얘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야.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 위에 문제 안 돼. 해볼게. 얘들아 봐봐. 만약에 문제에서 AN을 구하라고 했어. 만약에 이 문제에서 AN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얘들아 무조건 두 갈래로 나눠야 돼. 무조건 두 갈래로 나눠야 돼. N이 2 이상부터는요. 제가 SN에서 SN-1을 빼가지고 AN을 구할 건데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첫 항과 S1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냐면요. 4예요, 4.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내가 요거 좀 계산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1에서 뺄 거예요. 마이너스 2에 n-1의 제곱 더하기 5에 n-1의 플러스 1. 내가 얘네를 지금 계산해서 빼겠다 이 얘기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4n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더하기 5n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안에 거 계산을 했더니 그러면 1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5n도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n도 사라지고요. 그러면은 요 괄호 안에 정리된 게 4n 마이너스 7이거든요.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7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를 지금 해놓고 써볼게. 자, 첫 번째 항은 4야.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에 2부터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그거 얼마야? 얘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3 이렇게 가고 있어. 그지? 근데 얘들아 봐봐. 얘가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4를 더해서 첫째 항부터 규칙성이 포함이 되고 싶었으면 여긴 3이었었어야 돼. 근데 지금 3 안 나왔잖아.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얘들아 이 수열을 써보면 규칙성이 있는 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첫 번째 항이 규칙성이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이것만 계산하면 안 된다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첫째 항은 4고 그 두 번째 이상부터는 이런 수열을 따라가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만약에 같으면 그냥 내가 하나로 써도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네. 그래서 얘는 이 이상인 숫자였기 때문에 S5에서 S4를 빼는 걸로 계산을 해도 우리는 됐었던 거야.
2 이상이었기 때문에. 됐지요? 네. 얘들아, 절반밖에 얘기 안 했어. 지금 여기서 더 얘기할 거야. 집중. 얘들아, 일단 요거 먼저 해볼게. 자, 마지막으로 요 책에 다시 몇 쪽이냐면 얘가 지금 162쪽에 책에 있는 요거 하나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일단 첫 번째 SN의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자, SN 공식 좀 한번 써보면 2분의 N의 2A 더하기 N-1 D더라 이런 얘기야. 자, 요거를 제가 전개해서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N에 자, 요거 dn 그 다음에 더하기 2a-d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 내가 이제 n을 곱하면 얘가 2분의 dn 제곱 더하기 2분의 2a-d의 n 요런 형태가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어쨌든 SN의 공식을 내가 펼쳐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건데 어쨌든 얘도 상수인 AN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도 어쨌든 계산을 해서 어떤 상수인 BN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구나. 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서 봐봐. 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첫 번째 등차 수열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SN을 봤어, 거꾸로. 어떤 SN이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다면 얘가 지금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n에 대한 2차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은 우리가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보세요. 내가 이 아까 SN을 전개를 했을 때는 상수항이 있다 없다? 상수항이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2차식은 우리가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라고 두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첫째 항부터 규칙성이 막 포함이 된 일반적인 등차 수열은 상수항이 없다는 거야. 상수항이 없다. 봐봐, 상수항이 없잖아. 그치? 첫 번째, 상수항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써놓을게. 첫째 항이 규칙성에서 제외가 되느냐 이 차이가 있더라 이런 얘기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아무튼 다시 자, 그래서 SN은 상수항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푼 문제 있잖아. 이거 봐봐. 우리가 지금 이거 방금 풀었잖아. 이거 방금 풀었을 때 얘 말이야. 얘 어떻게 생겼어 지금? SN이 3n제곱 플러스 4n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AN이 어떻게 나왔었지? 6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왜 그래? 왜 얘는 아까 원래는 n이 2 이상 좋던데 우리 첫째 항 구했을 때도 7로 똑같이 나와서 어차피 이럴 바에는 그냥 하나로 쓰자 라고 해서 AN을 6n 플러스 1이라고 썼는데 이건 내가 당연한 결과였다. 왜? 이 SN에 뭐가 없으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 봐봐. 밑에 2번 문제 봐봐. 우리 아까 방금 얘 풀 때 있잖아. 얘를 풀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려서 썼었어. 첫째 항은 얼마였고? 3이었나 4였나 4였고 얘는 뭐 식이 달랐고 어쨌든 얘 이걸 다르게 써줬단 말이야. 왜 그래? 얘는 뭐가 있어 지금? 상수항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식의 구조만 보고 봐더라도 얘는 첫째 항이 주수성이 안 들어가는 AN을 만약에 내가 구한다고 하면 얘는 이렇게 두 줄짜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없다면 얘는 그냥 AN이 내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막 이루는 수열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내가 그냥 눈으로 보고만으로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셨죠? 네. 자, 근데 자, 이제 두 번째 다른 얘기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자. 근데 자, 여기 보면 요 SN이 이런 꼴인데 지금 여기서 봐봐. 얘가 항상 얘란 얘기네. 다시 뭐라고? 얘가 항상 요거란 얘기네. 그럼 다시 A가 반드시 2분의 D로 시작을 한다는 얘기네. 이해되세요? 다시 여기다 적어놓을게. 자, 다시. 자, 우리 여기는 무슨 자리라고? 얘는 공차 반자리라는 거야. 공차 반자리. 2분의 D 자리. 공차 반자리.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번 같은 이런 식이 나와져 있다면 여기에 얘는 무슨 자리라고? 항상 공차 반자리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의 학습 목표는 이 SN을 보고 AN을 찾는 거잖아. 다시 이 SN을 보고 AN을 찾는 거잖아. 그때 AN은 공차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때 내가 이 식을 보기만 해도 공차가 바로 나온다고. 왜? 여기가 공차 반자리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은 이 AN 일반항의 공차가 얼마야? 4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무조건 몇 N으로 시작해? 4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할 거란 얘기야. 나 지금 계산 안 하고도 AN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 뒤에 내가 상수만 맞추면 되잖아. 그럼 이 상수 어떻게 맞춰? 얘 지금 상수항도 없으니까 첫 번째부터 규칙성이 막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럼 여기서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냐고. A1과 S1이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 내가 첫째 항 구하면 되잖아. 이거 지금 암산도 된단 말이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야. 그러면 여기에도 1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여기 숫자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A는 그냥 내가 찾았다 이 얘기야 지금. 오호 그렇구나. 나 지금 계산 하나도 안 하고도 바로 찾았다고. 다시 지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 다시 볼게. 아하 얘들아 봐봐. 다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SN이 6n 플러스 1이래. 이 6n 플러스 1을 내가 공식을 계산 안 하고도 바로 나올 수가 있다니까. 잘 봐. 자 봐봐. 여기 있잖아. 무슨 자리라고? 공차 반자리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하는 AN은 무조건 뭐로 시작할 거야? 6n으로 시작을 할 거야. 그리고 얘는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규칙성이 들어가는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내가 S1과 A1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 값이 7이 되도록 내가 상수 맞추면 일반항이 나온다. 이 얘기지. 이제부터는 요렇게 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우리 이것도 풀었잖아.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자, 여기다가 내가 4를 집어넣어. 그러면 S4는 16K 마이너스 28이 36이라서 K는 4가 일단 나왔어. 자, 그러면 SN이 4n제곱 마이너스 7n이라는 거야. 자, 이걸 보고 나보고 AN을 구하래. 나 AN 계산 하나도 안 하고 바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봐봐. 상수항 없네? 그럼 첫 번째부터 규칙성이 포함되는 일반적인 수열이네? 그러면 얘 여기 공차 반자리니까 8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하겠다. 근데 첫째 항이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 얘도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1. 그럼 나 지금 계산 안 하고 AN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렇구나. 자, 그럼 마지막. 지금 내가 그러면 자, 첫 번째. 나 이거 SN 만약에 이렇게 생겨져 있었으면 일반항 어떻게 나와? 일반항 바로 나오지, 그치? 자, 얘는 마이너스 4n. 여기 공차 반이니까 2배에서 마이너스 4n으로 시작을 할 거고 첫째 항이 얼마냐면 S1이 3이니까 얘도 1 집어넣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얘도 7 이렇게 나왔을 거야. 맞죠?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자. 있잖아. 얘는 아까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얘는 AN SN에서 SN-1을 뺄 거고요. 얘는 2 이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는 얘는 첫째 항은 얼마예요? 4예요. 이렇게 찾아야겠지. 왜?
상수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첫째 항의 규칙성이 들어가는 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첫째 항 규칙성 안 들어가니까 반드시 두 갈래로 써줘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얘만 계산해서 써주면 돼. 내가 지금 얘 계산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 2에 n-1의 제곱에 더하기 5에 n-1 플러스 1에서 뺄 거지. 뭐를? 아니 미안해. 자, 요게 n-1이지. 자, 여기서 내가 뭐야?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5n 더하기 1에서 내가 얘를 뺄 거지. 자, 요거를 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에 상수가 있지만 sn과 sn-1을 뺄 때 상수항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은 얘를 구하는 이 식이랑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 상수항이 있는 차이였는데 어차피 이 식으로 집어넣다 보면 상수항은 빠질 거라는 거야. 계산해볼게. 만약에 마이너스 2에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에 플러스 5n 마이너스 5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고 남는 거는 뭐야? 4n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7 어때? 똑같이 나온다. 다시 얘 뭐라고? 뭐로 나와? 얘 마이너스 4n 플러스 7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다시 결론.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계산 거의 계산 안 하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n이 2 이상부터 일 때 이 식 자체는 변하지 않아. 똑같이 나와. 그럼 차이는 뭐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이 첫째 항의 규칙성에 들어가냐 마냐 차이만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n제곱 더하기 5n에 플러스 100이라고 한들 여기 식은 어떻게 될 거야? 똑같이 나올 거야. 첫째 항만 뭐로 바뀌어? 뭐 103으로 바뀌는 차이만 있다는 거지. 근데 심지어 이 식은 얘랑 똑같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 식을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식은 어차피 얘랑 똑같이 나온다며. 그럼 나 어떻게 구하면 돼?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상수항이 있다면 내가 잠시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수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첫째 항을 3이라고 맞춰서 AN을 바로 구하자 이거야. 근데 얘는 약간 이게 뭐야? 가짜 첫째 항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값이 진짜 첫째 항은 4잖아. 그럼 결론은 다시 내가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얘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상수항이 있는 애는 첫째 항만 내가 갈아 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얘는 그대로 구해놓고 첫째 항만 바꿔주면 내가 이 식을 최대한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거는 책에 안 써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다가 나온 거냐? 내가 이 SN이라는 이 식을 펼쳐서 이 구조를 다시 보니까 나오는 성질이다 이 얘기야. 책에 이런 건 다 안 써있단 말이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SN을 보고 AN을 구하는 거는 계산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풀고 갈게요, 이제.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 내가 만약에 요 수열의 합을 제가 이제 SN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다 그냥 알파벳만 다르다 해서 TN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이 A5라는 것은 S5에서 S4를 빼서 요 값이 A5가 되겠지. 이 값과 뭐 T5하고 T4를 뺀 값이 뭐다? 서로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K를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배운 걸로도 한번 풀어볼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봐. 내가 요 SN을 보고 AN을 바로 찾아볼게, 얘들아. AN 얼마야? 얘들아 이거 봐봐. 상수 없지? 상수 없어. 그럼 첫째 항부터 규칙성이 들어가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수열이야. 근데 여기 무슨 공차 반자리란 말이야. 그럼 얘 반드시 몇 n으로 시작한다? 4n으로 무조건 시작을 할 거란 얘기지. 첫째 항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가도 1을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럼 상수는 마이너스 5라고 일반항이 그냥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얼마야? 15라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 값이 얼마라고? 15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내가 얘 구하면 되잖아. 자, 얘 어떻게 구해? 얘의 일반항을 내가 bn이라고 하자. 그럼 얘도 여기 앞에 1이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몇 n으로 시작해? 이 n으로 시작을 해서 내가 여기 상수 하나 모르는데
이 상수 하나 모르는데 이 상수 알 수 있잖아. 뭐야? B5랑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B5가 얼마야? 15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B5가 15가 되려면 B5가 15가 되려면 얼마? 여기 숫자가 5라는 걸 내가 찾았다. 얘 지금 일반항이 나온 거야. 그럼 저 K 어떻게 찾아? 첫째 항과 얘가 서로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 찾아주면 되잖아. 첫째 항이 얼마야 지금? 7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7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K가 얼마라고? 6이라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SN과 AN의 관계에 이런 관계도 있다. 이런 얘기야.